안녕하세요. 고객을 부르는 상품 디스플레이 강사 박영심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상인의 회장님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심리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S 네 가지 도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도형 중에 여기 상인의 사장님들께서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도형을 마음속으로 3번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S.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심리놀이입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네, 선택하셨다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O를 선택하는 사장님들 특징은 감성형 기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감성이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바람이 스산하게 불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감성의 기질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십니다. 특징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공감을 통해 행복을 느낀답니다. 내가 누군가와 말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을 잘 받아주고 누군가와 이야기해서 따뜻한 마음, 옆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속도보다도 상대방의 태도가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요. 외향적이에요. 좀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다정다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그리고 열정과 감정, 때로는 흥분을 좀 잘한답니다. 상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력이 뛰어나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O를 선택하는 사장님들 단점은요. 감성형이 기질이다 보니까 좀 의지가 약하고 왜? 감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면서 누가 이거 산다 하면 같이 따라가면서 좀 기가 얇겠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이 휩쓸리다 보니까 어떤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신용이 좀 낮겠지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요. 좀 어떤 감정을 과하다 보니까 과장이 심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겁이 없는 척 하지만 겁이 많답니다. O형을 선택한 O를 선택한 우리 사장님들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모를 선택한 사람 왠지 세모 하니까 왜 안정적인 것 같죠? 딱 밑에서 뭔가를 딱 잡아주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모는요, 부자가 될 사람의 선동력이랍니다. 뭔가를 부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목표가 딱 있고요. 어떤 한 곳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노력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세모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간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도전하다 보니까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립심이 강하고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아까 오처럼 기가 얇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모를 선택하신 사장님들 단점이 있으십니다. 굉장히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려다 보니까 잔인할 때가 많아요.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옳은데 누군가가 내가 틀리다고 말하면 충고하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요. 거만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네모를 선택하는 우리 사장님들 특징은요. 네모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것도? 행동형이랍니다. 행동. 뭔가를 딱 일어났을 때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랍니다.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겠지요. 대체로 조용합니다.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아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세웁니다. 아까 세모는 계획을 세웠으면 뭐 일사천리로 막 나가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지만 여기는 그 계획을 굉장히 길게 세워서 일을 한답니다. 조리 있게 그리고 또
그 지도 능력이 탁월해서 교수형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못하는 아까 O형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을 잘한답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 결단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답니다. 답답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겠지요. 자, S형. 어째 S형을 보니까 왠지 좀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네, 창의적인 기질이 있답니다. S는 예술가요. 또는 즉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겠지요. 자, 근데 장점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다양해요. 손재주도 많아요. 말도 되게 잘해요. 언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때로는 섬세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능력.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답니다. 무척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겠지요. 단점이 있어요. 왜? 나만의 뭔가를 예술가적이다 보니까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거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마음 한이 깊이 남은 스타일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왜 생각이 딱 떠오른 즉시 아이디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옳지 않아 해도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사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상인의 선생님,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의 도형에서 나는 S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세모를 선택하셨는지 이 선택에서 좀 특징적인 것과 장단점이 좀 맞는지 네, 한번 테스트해 보았는데 이거는 상인회 사장님들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려고 제가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자, 목차가 이겁니다. 진열의 이해. 우리가 보면은 딱 어디 상점에 가거나 가게를 갔을 때 뭔가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나 뭔가가 어수선하거나 또 색깔이 맞지 않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 딱 봤을 때 별로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열을 잘하면 왜 진열이 중요하고 진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 진열만 해도 이 세 가지 법칙만 잘 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공한 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진열의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사진 보니까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진열이 잘 되어 있죠. 딱 봤을 때 여기 무엇입니까? 네, 김치죠, 김치. 김치 종류인데 옆에는 신발 종류입니다. 근데 굉장히 진열이 깔끔하고 봤을 때 위생적이고 그리고 색깔별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사고 싶어 할 정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진열입니다. 그렇다면 자, 진열을 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은 좋고 싫음을 느끼는 우뇌와 자뇌가 있어요. 우뇌는 감성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뇌는 근데 좌뇌는 좀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지요. 근데 대부분 이거 남과 여를 이거는 그냥 좀 평이하지만 여자들은 약간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남자들은 좌뇌가 발달되어서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우뇌가 발달되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논리적이다 보다 막 감성에 호소하겠지요. 그렇다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뇌는 무슨 뇌일까요? 아마도 우뇌가 아닐까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예뻐, 괜찮아, 맛있게 보여 라고 생각했을 때 충동 구매를 우리가 하게 되겠지요. 근데 좌뇌인 사람은 그거를 보지 않고 굉장히 판단하려 하겠죠.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다른 옷하고 매칭이 될까? 이 음식이 나한테 맞을까? 이 과일이 좀 색깔이 이런데 괜찮을까? 라고 우리는 구매를 할 때 우리는 이런 거를 구매 욕구를 자극되는 뇌는 윤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열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딱 진열을 봤을 때 사물을 판단할 때 인간은 5가지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의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무려 83%가 시각적인 거답니다. 시각. 시각으로 딱 봤을 때, 오, 먹음직스러워. 봤을 때, 오, 깨끗해. 오, 봤을 때 우리는 어때요? 옷이 괜찮네? 라고 다양하게 우리는, 여기 진열이 잘 됐어. 아, 여기는 좀 중구난방 좀 뭔가 부산하게 돼 있어. 이런 우리는 시각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83%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구매의 욕구를 올린답니다. 자, 그렇다면 진열의 중요성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열이 잘 되어 있나요? 과일.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을 때 이불을 보고 진열이 이쪽하고 이쪽이 잘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진열이 잘 되어 있는 과일 아까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과일 볼까 다시 한번. 왼쪽의 과일에서 이 대봉은 굉장히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만 진열이 잘 돼서 왠지 소액하겠죠. 근데 왼쪽은 어떤가요? 중구난방으로 진열이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다구지다 담아서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여기 진열 어떤가요? 진열하기 전과 진열 후의 모습을 자, 상인의 사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진열 전에 위의 모습은 어떤가요? 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저게 뭐지? 떡인가? 저 떡은 무슨 떡이지? 라고 왠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덜 생기지만 진열을 이렇게 떡 같은 종류의 떡과 색깔과 비슷하게 아주 깔끔하게 진열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보면서 우리가 사고 싶다라는 충동 구매 욕구가 생기겠지요. 과일을 보세요. 과일도 이렇게 어떤 상자에 아주 깔끔한 상자에 그리고 종류별로 이렇게 과일, 홍어, 또 사과, 또 버네너 모든 이런 과일들을 깔끔한 상자에 넣으면서 색깔별로 좀 이웃한 보색이라고 하죠. 색깔별로 이렇게 색을 딱 단조롭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색깔 좀 맞췄을 때 어떤 과일도 훨씬 우리는 사고 싶은 구매의 욕구가 훨씬 많아지겠지요. 진열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거는 후광 효과예요. 처음에 아까 봤지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각인된 사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차후의 평가가 그 평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이러잖아. 와 아우라가 느껴져 이런 사람 있지요. 아우라가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어떤가요? 여기 어떤 무슨 직원인가 봐요. 이 직원이 딱 봤을 때 뭔가를 깔끔한 옷차림과 정장 차림으로 서 있을 때 뭔가 깔끔한 느낌, 후광경 옆에 어떤 빛이 막 느껴지지요. 이걸 바로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가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까 83%가 가장 많이 감각,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83%가 우리는 시각적인 효과라고 그랬어요. 딱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이 가게에 진열이 잘 돼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되어 있고 했을 때 우리는 훨씬 구매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요. 자, 그렇다면 진열의 효과에 대해서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유익한 쇼핑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흥미와 집중, 그리고 시각적으로 아까 83%라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우리 가게 오는 고객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사장님들 듣고 계신 사장님들 점포에 우리 점포는 어떻게 내가 시각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을까를 당장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것인지 지금 사장님들의 지금 가게 점포를 지금 떠올려 보십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미지의 점포를 각인시켜야 되겠죠. 우리 가게는 이렇게 진열이 잘 되어 있고 진열이 잘 돼 있으면서도 또 누가 또 친절합니까? 그렇지요. 점원이,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한 이미지를 주시며 그것 또한 후광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진열과 함께 같이 가겠지요. 그게 판매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1+1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판매가 촉진이 되면 우리 어떤가요? 매출이 막 증가하겠지요. 매출이 증가하면 우리 가게 경영 효과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진열이란 무엇일까요? 자, 올바른 진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전 상인의 전통 시장 상인의 사장님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가게는 지금 올바른 진열을 하고 있나? 제품을 잘 놔두고 있나를 지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고객을 일단 분석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인지, 우리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나는 사장이야. 사장이니까 난 이래도 돼가 아니라 고객의 바라보는 고객의 눈높이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객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겠죠. 종업원 또한 그렇고 사장님들도 우리 제품은 특징이 이렇고 장점이 이렇고 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이익이 창출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 내가 만약에 저 점포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저 점포 사장님이 또 종업원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난 더 좋을까라는 고객의 입장으로 바라봐서 우리는 고객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 그러니까 이건 쌍방의 무언의 호소이겠지요. 그래서 올바른 진연이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 지금 사장님들의 점포를 지금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시네요. 우리 점포는 굉장히 고객의 입장에서 잘 하고 있고 고객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익 창출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자, 그렇다면 쌍방의 무언의 효과. 진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진열에도 그냥 진열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성공하는 점포의 진열의 법칙을 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진열로 상품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고객의 눈높이. 그 다음에 고객의 눈높이를 맞췄으면 거기에 또 다른 색깔의 특성을 파악하고 색으로 상품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판매합니다. 근데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판매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고기만 세 번째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을 활용해야 돼요. 빨간 고기의 조명을 파란색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맛이 있게 보입니까? 아니죠. 맛이 없어 보이죠.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막 맵고 탁한 이 떡볶이 집에서 조명을 또 어두운 색이라든지 푸른색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의 빨간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떡볶이의 맛이 한층 덜해지겠지요. 옷가게도 조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옷가게도 조명이 어느 옷이며 또 입을 원단, 어떤 온단에 굉장히 좀 우리는 이 온단이 우리 가게에서는 굉장히 특별해. 그렇다면 그 온단에 부각시킬 수 있는 조명, LED 조명이라든지 좀 밝은 색으로 온단이 또 확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공하는 점포의 진열의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진열로 상품을 부각시키자. 두 번째, 색의 특성을 파악하고 색으로 상품을 표현하자. 세 번째, 상품을 위한 조명의 활용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자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진열이 있습니다.
이 진열을 골든존이라고 합니다. 골든존. 고객의 신체 특징에 맞게 눈에 잘 띄며 손으로 잡기 쉬운 이 위치, 매장에 주력 상품을 배치합니다. 딱 사람이 섰을 때 15도 각도의 3단과 4단이 딱 15도 각도에 봤을 때 굉장히 그걸 골든존이라고 합니다. 평균 우리 키에서 하면 130m에서 160cm 정도 그 정도의 위치를 우리는 골든존이라고 합니다. 그 골든존에서 제가 편의점의 진열의 노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진열대 보면 한번 자세히 보셨을까요? 진열대 보면 평균 120cm에서 160cm 높이의 평균 신장의 성인 남녀가 봤을 때 모든 상품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에 굉장히 그 자리에 골든존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계단식 진열대가 있어요. 맨 윗줄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맨 윗줄에는 폭이 가장 좁고 아래로 갈수록 단이 커지는 형태겠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모든 상품을 볼 수 있도록 계단식 진열대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우리 24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어떤가요? 냉장고는 어디에 있나요? 제일 앞에 있나요? 아닙니다. 냉장고, 이중 냉장고는 아이스크림과 냉동고와 냉동식품, 냉동고 결합해서 같이 냉동식품의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옆에 아이스크림 문도 열 수 있게끔 원스톱 구매를 가능할 수 있게끔 냉장고를 뒤쪽에다가 배치되던가 아니면은 들어왔을 때 옆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요. 동선을 유도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고객들이 동선이 짧으면서 같은 종류의 우리가 때로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거를 함께 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동선이지요. 가격표도 마찬가지죠. 대형마트와 달리 20도가량 눈높이, 눕혀서 약간 높여요. 눕혔어요. 고객의 선 상태에서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약간 눕혀서 가격표를 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 원칙이 있어요. 트라이앵글은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은 아래, 그리고 가볍고 작은 상품 위에 진화하는 삼각형 구조대를 트라이앵글 구조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찐빵기 보셨나요? 찐빵을기는 굉장히 요즘에 이제 추워지니까 찐빵 많이 사 먹게 되죠. 소형이잖아요.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구에 들어와서 계산대 옆에다 찐빵기 놓은 거 보셨나요? 우리가 계산하면서 아 추워 찐빵이 왠지 당기네 라고 구매 욕구를 잘 할 수 있게끔 소형 찐빵기로 자국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찐빵기 활용. 이렇게 치부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많은 품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00에서 700여 종의 이런 거는 행사 상품으로 옆에다가 다 지닐 수 있게끔 우리가 한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마트 같은 데 나오다 보면 계산할 때 옆에다가 껌, 캔디 이런 종류 보셨나요? 그거는 옆에다 놓는 이유로 굉장히 좁은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활용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비싸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열의 노하우가 여기에서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진열만 굉장히 잘한 우리 사람들이 고객들의 동성을 잘 파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것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어떤 것에 손을 더 많이 가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 점포에 가게에서도 어떤 원단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상인의 연합회 사장님들. 그러면 우리 가게는 어떤 게 가장 잘 나갔어? 어떤 게 가장 많이 물어왔어? 손님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가장 골든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과 딱 섰을 때 15도 각도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 그 위치에다가 놓으면은 굉장히 잘 팔리겠죠.